오후 2시 도심을 가르는 시내버스는 인파로 숨이 막힐 듯 가득 찼습니다. 급커브를 돌 때마다 서 있는 승객들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땀을 흘리면서 버스 중앙부의 노약자석을 향해 힘겹게 걸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40여 년 전 총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그의 얼굴은 찌푸려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기 자리가 있군. 김민호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가자 그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용 문신이 새겨진 팔뚝에 거미줄 문신까지 한 건달이었습니다. 양쪽 귀에는 여러 개의 피어싱이 달려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비틀어진 미소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자리를 크게 차지한 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버스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약자석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건달은 마치 귀찮다는 듯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건방진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고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중심을 잡기 힘들어 비틀거렸습니다. 건달은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팔뚝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용 문신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아이고 절뚝거리는 노인네야.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하냐?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던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해? 건달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날카롭게 관찰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이태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숨겨진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두 분이서 짝짝꿍이나 하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 건달은 이번에는 이태준 할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이태준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이태준 할아버지의 손이 마치 뱀이 사냥감을 낚아채듯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정확히 경혈점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건달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나요 제발. 건달은 갑작스런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건달의 친구들이 뒤쪽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몸을 한 건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쥐고 이태준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그의 주먹이 이태준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이태준 할아버지는 마치 느린 영화를 보듯 주먹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건달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정확하게 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건달의 팔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팔이 안 움직여. 건달은 자신의 오른팔이 마비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건달의 겨드랑이 밑을 정확히 찌르고 그대로 몸을 틀어 건달을 버스 의자 위로 내던졌습니다. 건달은 의자에 고꾸라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허리춤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준 할아버지는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번개같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건달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건달의 손에서 주머니 칼이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건달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그대로 휙 몸을 돌려 건달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습니다. 건달의 속옷이 그대로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탁 소리가 나게 쳤고 건달은 그대로 의식을 잃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건달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속옷이 보이는 채로 목덜미를 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0대 노인이 3명의 건장한 건달들을 마치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은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건달들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도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넘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고 노약자석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김민호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이태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닌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태준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고 누구도 평범한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근처 성진의원 원장이죠. 이태준입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일 뿐이죠. 두 사람은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태준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창천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나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민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괜찮으시면 함께 걸을까요? 두 노인은 버스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이태준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김민호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4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이 다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이 말에 이태준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셨는데 한국으로 탈출하기로 결심하셨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한 군인이 계셨어요. 북파공작원이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자유의 땅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 군인분이 저를 업고 달렸죠.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이태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이태준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말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에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게 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차집이 있는데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제안에 이태준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이태준 할아버지와 김민호 할아버지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난 두 노인은 이제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이 선생님. 김민호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버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승객들도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태준 할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버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북파공작원들의 활동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로도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태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됐죠. 김민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요. 어제 또 한번 찾아봤어요. 무엇을요? 북파공작원 관련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 이태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와 같이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저녁이라면? 이태준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서. 이태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버스를 타며 정이 들었고 김민호 할아버지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창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태준 할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간결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정돈된 집안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젊은 김민호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김민호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는 이태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개성 근처 마을이. 이태준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이태준 할아버지의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탈출한 마을입니다. 찍은 사진은 탈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 지형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태준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개성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잘생기셨고.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태준 할아버지의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의심은 품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이태준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이태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김민호 가족의 한국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어린 김민호가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김민호의 아버지 김창수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한국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다니. 이태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찾고 싶은 거예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이태준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돈된 거실에는 군인 시절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차를 내어놓고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참 좋은 집이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깨끗이 살아야죠. 김민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님, 며칠 전부터 자꾸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북한 탈출 이야기. 이태준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준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비자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라고. 이태준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시니 찾기가 더 수월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이태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르려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건 가져오겠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도우려 일어났지만 김민호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수건을 받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김민호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이태준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자 형태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태준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성 근처 마을을 알았던 것,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비자 흉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가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을 때 그는 김민호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그 손의 흉터는?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읽혔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슨 군번줄이었습니다. 83-101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 김민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아시는 것, 비자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줄을 쳐다보는 이 선생님의 눈빛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북한을 탈출할 때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은인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죠. 아니,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분은 본인도 총상을 입으면서도 저희 가족을 목숨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 북파 공작원이십니까? 이태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4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파 공작원의 신분은 국가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발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 없었죠. 김민호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을 찾기 위해 저는 20년이 넘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선생님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김창수가 임종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태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희생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태준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죠. 두 노인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의심해왔지만 이제 그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태준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선생님. 김민호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숨이 차서. 그러나 이태준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벤치에 기대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선생님, 선생님. 김민호 할아버지는 재빨리 이태준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평생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버텨요, 선생님.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태준 할아버지는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는 응급의료진에게 이태준 할아버지의 과거 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0년 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였습니다. 일부 파편이 적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성진 의원 원장입니다. 근처에 제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이태준 할아버지는 즉시 검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고 CT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 이태준 할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이동하여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석 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CT 스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노년에 은퇴한 의사였지만 평생 유능한 외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분이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생긴 이분 상처의 파편이 지금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김민호 할아버지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김민호 할아버지는 마취된 이태준 할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태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업고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수술실이 준비되었고 이태준 할아버지는 수술대로 이송되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여 이태준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40년 전 이태준 할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총알 파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이태준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밤새도록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태준 할아버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는 이태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그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아요. 4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준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김민호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입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선생이 나를 수술했다고?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민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김 선생. 김 선생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네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태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죠. 이태준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파편이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서도 오랜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그는 자신이 구한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밝은 가을 햇살이 비춰들었고 두 노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도시를 감싸는 오후 이태준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모든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김민호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그는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노인의 유대는 과거의 비밀이 드러난 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함께 다니며 4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쏟아지는 정류장에서 만난 두 노인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 선생님. 김민호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러게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달라졌어요. 이태준 할아버지도 밝은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온화함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40년간의 무거운 비밀을 내려놓은 후
그는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예전과 달리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들, 여기 앉으세요. 한 젊은이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감사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북파 공작원 명예회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앵커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국가를 위해 숨겨진 영웅들의 희생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기록이 공식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선생님, 이제 당신의 희생이 인정받게 되었군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야 햇빛을 볼 수 있게 되다니.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도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태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북파 공작원 명예회복 행사에 참석해달라고요. 정말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겠군요. 가시겠어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비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렵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역사의 일부예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김 선생, 그날 밤 이야기를 좀 더 해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김 선생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어. 김민호 할아버지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1978년 9월, 그날 밤 바람소리가 유독 컸던 걸로 기억해요. 김 선생 가족을 만났을 때 어린 김 선생 눈빛에서 두려움과 함께 강한 의지를 보았지. 김 선생은 당시 15살이었지만 어른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이태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북한군에게 발각되었을 때 내가 김 선생 가족을 살리기로 결심한 이유를 아나요? 그건 명령이나 임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김 선생 아버지가 내게 말했던 것 때문이에요. 자유란 무엇인지 아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지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을 건너는 도중 김 선생 다리에 총알이 스쳤을 때 어린 김 선생이 비명도 지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김 선생은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지. 그 순간 나는 김 선생 가족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던 총알 파편이 40년 만에 제거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마치 내 과거와의 화해처럼 느껴져요. 그 파편이 제거되던 순간 내 영혼의 무게도 함께 덜어진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북한에서 수행했던 많은 임무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품고 살았어요. 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보냈지요. 하지만 내가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묘하게 얽혀 있군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살리셨고 40년 후 제가 선생님을 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인연이라고 하지요. 이태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파편처럼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식 컨벤션 센터에서 북파 공작원 명예회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고 국가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민호 할아버지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큰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존재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는 김민호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제가 40년 전 북한에서 구출한 소년입니다. 이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구출이 수천 명의 생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가치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노인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셨다면. 김 선생 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선택이 오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 위로 한 쌍의 철새가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태준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김민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네요. 이 늙은이가 아직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태준 할아버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전 내가 한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구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긴 그림자는 서로 겹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순간 이태준 할아버지는 문득 오래전 임무 중에 자주 바라보았던 북한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별들이 서울의 밤하늘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값비싼 것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군. 그가 속삭였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그들 뒤에는 40년의 세월과 아픔을 뛰어넘은 특별한 인연의 흔적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도 탈북자의 아들도 아닌 그저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두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도 30버스에서 만날까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태준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같이 합시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람 같은 이야기를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